2023년 5월 2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축설잡설 95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환입니다. 오늘도 이제 종민형 없이 저 혼자 지금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가족 집안일이기 때문에 또 흔쾌히 보내줘야죠. 흔쾌히 보내줘야 되고, 또 저도 나중에 또 뭐 혹시 쓸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일단은 오늘도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차 K회차였죠. K회차에서 이제 또 디팍시대 방장님께서 또 2,000원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조만간 방송을 또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불러주기를 항상 고대하고 있습니다. 디팍시대 그 이제 방장님하고 좀 약간 뭐 궤가 맞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디팍시대 방송과 좀 궤가 맞다고 해야 될까요? 좀 반가웠던 게, 제가 또 F1을 좋아하는데 F1을 사실 우리나라 이제 다시 지금 중계를 올 시즌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F1에 대해서 막 그렇게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었는데, 디팍시대 방장님께서 또 F1에 대해서 또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빠삭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즐길 수 있을 만큼 또 알고 계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장님이랑은 좀 그런 거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또 방송을 같이 할 수 있을 기회가 또 생길 것 같고, 5월 5일이죠. 어린이날은 또 대팍이 또 매진이 됐다 보니까 저는 또 못 가게 됐는데, 매진이 돼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일단 비예보가 있다 보니까, 금요일날 비예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작업실에서 병규랑 같이 뭐 먹으면서 같이 또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오프닝 토크는 뭐 요 정도로 짧게 하고, 오늘 이제 35라운드죠. 정정할 게 조금 있습니다. 지난 회차죠. 지난 회차에 이제 주중 라운드가 수년된 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3라운드, 34라운드가 주중에 있었고, 35라운드가 이제 또 맞나? 잠시만. 33라운드가 주중에 있었고 34라운드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정하고, 또 청취자분들에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또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일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부는 일단 34라운드 결과, 그리고 35라운드 프리뷰로 구성을 해봤고, 일단 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1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부 34라운드 리뷰입니다. 첫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 이 시간대에 10시 경기였었거든요. 이 경기 때가 사실 좀 약간 매치업들을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관심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꽤 재밌는 경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첫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입니다. 4대3으로 웨스트햄이 승리를 가져왔고,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조금 강등권에서는 격차를 조금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방심하기는 좀 그렇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비에이라 감독을 좀 경질하고 나서는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 노팅엄입니다. 이반 토니와 조시 다실바가 득점을 했고, 노팅엄에서는 다닐루가 득점을 하면서 브렌트포드가 2대1로 승리를 가져왔고, 노팅엄도 강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튼과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이 6대0으로 올버햄튼을 대파하면서 또 순위권을 지키는데 성공을 했고, 재밌는 거는 이제 운다브 선수의 발견. 뭐 브라이튼을 좀 쭉 팔로우를 하셨던 분들은 브라이튼에 대해서 좀 아시고, 운다브 선수에 대해서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번 경기에서 운다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볼 순환을 운다브한테 맡기고, 유사시 운다브가 또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오면서 또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웰백도 그렇고 파스칼 그로스도 꽤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합니다. 데니엘 백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또 대승에
큰 견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맨유 아스톤빌라입니다. 맨유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 0으로 맨유가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에 아스톤빌라가 이제 지금 에미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10경기 무패였었는데 클린시트를 기록함과 동시에 아스톤빌라의 무패 행진을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챔스권에 조금 더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 한번 살펴볼게요. 양팀 초반에 이제 몇 번의 공방전은 있었어요. 맨유가 전반전에 꽤 괜찮은 기회들을 여러 차례 좀 날렸어요. 뭐 래시포드가 옵사이드 트랩에 걸리면서 또 득점에 실패를 했었고, 옵사이드를 깨고 들어갔어도 빅찬스 미스를 좀 하면서 꽤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경기 양상을 조금 힘들게 가져갔었고, 아스톤빌라 역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냈었지만 이상하리 마치 좀 슈팅이 안 나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탯상으로도 슈팅을 많이 때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반 39분에 이제 래시포드의 슈팅을 에밀신이 막아냈었습니다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세컨볼을 침착하게 가져가면서 득점을 했고, 그 득점이 결승골이 되면서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사실 공격적인 것보다는 맨유의 수비진들이 이제 조금 더 빛이 나는 경기였었는데, 쇼트백의 이제 루크쇼의 센터백 변화, 그러니까 쇼터백이라고 하죠 보통. 말라시아가 왼쪽 풀백으로 갔고, 그 다음에 루크쇼가 센터백으로 오면서 이게 약간 루크쇼가 왼쪽 풀백도 뛰었다 보니까 말라시아를 조금 조정하면서 그리고 말라시아도 꽤 좀 좋은 그 뭐 블로킹과 그 다음에 태클 같은 것도 좀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쇼와 말라시아를 좀 로테이션으로 가져가고 싶었을 건데, 그러면 그거와는 약간 별개로 다른 전술들이 나오면서 루크쇼가 올 시즌에 약간 빛나는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 린델레프랑 달롯도 뭐 쇼가 센터백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꽤 많이 좀 괜찮아졌었어요. 맥과이어랑 린델레프가 있으면 사실 맨유 수비진들이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쇼와 린델레프가 있으면 린델레프도 좀 좋은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고, 뭐 달롯도 역시 드리블, 비가 와서 이 경기에서 사실 뭐 드리블이라든지 패스가 좀 정확한 드리블 구사, 정확한 패스들이 나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루크쇼 같은 경우에 맨유 수비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실 근데 이 경기 동시간대 나폴리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가 있었어가지고 경기 도중에 조금 나폴리 쪽으로 눈이 팔렸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 득점 장면 봤고, 그 다음에 쇼터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다 봤으니까 일단 다뤘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나폴리는 살레르니타나한테 비기면서 홈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다음 기회로 좀 미루게 됐습니다. 밥상 걷어찼죠. 네. 그다음 이제 동시간대 벌어졌던 본머스 리즈, 그다음에 풀럼 맨시티, 그다음에 뉴캐슬 소튼 경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머스가 리즈를 4대1로 제압하면서 리즈를 좀 강등권에서 아직까지 눌러놓는 모습을 보여줬고, 의외로 레르마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본머스가 승리를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럼과 맨시티, 홀란드가 PK골, 그 다음에 홀리안 알바레즈의 득점, 풀럼에서는 비니시우스가 득점을 하면서 맨시티가 2대1로 승리를 했고 1위 자리를 탈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캐슬 소튼 같은 경우에는 컬럼 윌슨의 멀티골, 월콧이 자책골을 넣었네요. 그 다음에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득점을 하면서 뉴캐슬이 3대1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소튼은 올 시즌에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강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강등권에서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팀이 그래도 좀 있는데, 에버튼하고 소튼의 기세가 제일 안 좋아요 지금.
뭐 다른 뭐 노팅엄이라든지 리즈라든지 본머스라든지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승리를 군데군데 챙기고 있는데, 에버튼이랑 소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리가 없다. 승리가 없어서 조금 개 같다. 에버튼 팬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별로 막 그렇게 유쾌한 편은 아니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뭐 이거는 따로 뺐는데, 지금 맨시티에서 이제 홀란드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지금 이번 올 시즌 리그에서 34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앨런 시어러, 앤디 콜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충격적인 거는 데뷔 시즌이죠. 데뷔 시즌이고, 잔여 경기가 있는 만큼 홀란드의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홀란드의 기록을 깰 선수는 당분간 PL에서는 홀란드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꽤 빠른 좀 판단이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홀란드 말고는 이 기록을 깰 선수가 없죠.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음바페가 뭐 PL에 온다? 그러면 조금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홀란드의 기록은 당분간은 조금 깨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리버풀 토트넘입니다. 자, 4대3으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뒀는데, 전반 초반에 기세를 잡았던 리버풀 치고는 꽤 어려운 경기를 치렀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전반 3분에 이제 스톤스가 아니라 커티스 존스죠. 커티스 존스가 득점을 했고, 루이스 디아스의 복귀골. 그 다음에 15분에 살라 PK가 나오면서 3대0으로 리버풀이 전반에 리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이 득점을 했고, 마지막에 극장골로 이제 조타가 또 득점을 하면서 이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토트넘 수비지. 자, 토트넘은 요번에도 백3로 나왔습니다. 다이어 센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메로, 누굽니까? 벤 데이비스 이렇게 셋이서 나왔는데, 문제는 다이어가 최근에 꽤 괜찮게 약간 좀 뒤에서 좀 홀딩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화이트보드 다시 볼게요. 자, 다이어, 그 다음에 벤데, 그 다음에 로메로였습니다. 다이어가 최근 몇 경기 동안은 꽤 괜찮은 홀딩 능력을 보여주면서 막 도전적으로 수비를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의 삼각편대 좀 많이 휘둘렸어요. 다이어가 계속 앞으로 뛰쳐나오면서 뭐 뒷공간을 뭐 아놀드의 커티스 존스 같은 경우에도 아놀드의 크로스를 받아서 커티스 존스가 뒤에서 침투하는 과정에서 포로도 커티스 존스 놓쳤고, 로메로도 커티스 존스 놓치면서 실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굉장히 뭐 다이어의 지금 이 상황에서 뒷공간을 놓치면서, 지금 이 3백을 하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 윙백들이 조금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이서 수비를 독방으로 할 건데, 다이어가 굉장히 많이 끌려 나왔어요. 그러면서 뒷공간이 자연스럽게 좀 많이 비게 되면서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리버풀이 뭔가를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게 됐었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장면에서 결국 다이어가 이렇게 나오면서 로메로가 사실 도전적으로, 그러니까 로메로가 좀 굉장히 위험하게 수비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수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 이런 거보다 좀 팀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수비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다이어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어요. 상호 작용을 하면서 커버가 됐었는데, 이게 다이어가 끌려 나오니까 결국 PK 헌납하고 살라한테 이제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토트넘이 이제 최근 3경기 동안 12실점을 합니다. 그중 전반 20분 안에 기록한 실점이 9골입니다. 거의 75%가 전반 20분 전에 나왔어요. 경기 초반에 기세가 이제 승부를 좀 좌지우지하는 만큼 이 지표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데, 더군다나 지금 토트넘은 순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챔스를 가야 되는 상황이 챔스를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수비 쪽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실점을 꽤 많이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상대 팀에게 2점, 많게는 5점, 뉴캐슬전 5실점 했었죠. 21분에 5실점을 하고 경기를 시작하는데 본인들이 자체 핸디캡을 주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요리스가 아니라 포스터다 보니까 더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올 시즌 지금 잔여 경기에서 경기 초반에 이른 시간에 또 추가 실점을 안 하리라고는 장담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한번 토트넘이 수비에 대해서 다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공격진에서는 사실 지금 별다르게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 맨유전에서도 비겼었고 지금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어쨌든 3대3까지 만들었었으니까 딱히 할 게 없는데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뭔가를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수비진들이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이 좀 빛이 바래진 것 같은데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1명밖에 작성을 하지 못한 대기록인데 자 한번 살펴보면 오원, 로비킨, 루카쿠, 바디가 7시즌 연속으로 10득점을 했습니다. 의외인 선수들은 루카쿠, 바디가 생각보다 롱런을 했어요.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에도 레스터가 한창 황금기를 달리고 있을 때 그때 바디의 그 득점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레스터가 황금기를 달릴 수 있었고 바디 역시 팀과 시너지가 맞으면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앙리, 사디오 마네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그 다음에 케인 아구에로 9시즌. 램파드가 걔 레전드 아닙니까? 램파드는 전문 공격수도 아니고 뭐 포워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이 중에서 20득점 이상 기록한 시즌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루니가 11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니도 뭐 악동이다 뭐다 해도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천재성 그 다음에 퍼거슨을 만나서 본인이 조금 본인의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게 되면서 그래도 악동 이미지 치고는 많이 롱런을 한 선수가 됐죠. 자, 어디가 문제인가?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다이어가 계속 앞으로 끌려나가면서 백스리의 수비 수적 우위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제 뒤에 도전적으로 수비를 하는 로메로가 있어서 불안함을 지속적으로 노출했습니다. 포로와 페리시치 역시 측면에서 견제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담입니다만 히샬리송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히샬리송의 데뷔골마저 지금 좀 무색하게 된 경기 결과가 나왔어요. 뭐 아쉽죠. 토트넘의 입장으로서는 아쉽고 그 다음에 뭐 리버풀의 입장으로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클롭의 햄스트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수들도 아니고 감독이 세레모니 하다가 이 장면 보면 심판한테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절뚝거려요. 걔 레전드입니다. 클롭도 그만큼 이제 최근에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올 시즌은 지난 몇 시즌보다는 마음고생을 많이 한 시즌인데 그래도 경기를 어렵지만 승점 3점을 가져왔다 홈에서 그런 게 조금 작용을 하면서 본인도 흥분을 한 나머지 바로 그냥 다리를 절뚝절뚝거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8경기 살펴봤고 이제 지금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 녹음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에버튼이랑 리버풀이 경기를 가졌었는데 2대2로 비겼습니다. 에버튼 레스터가 승점 6점짜리 경기였었거든요. 승점 6점짜리 경기였었는데 비기게 되면서 어쨌든 뭐 에버튼은 남은 경기 잔여 경기에서 조금은 승점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마련했고 레스터는 어쨌든 밑에 이제 하위권의 강등권에 있는 팀들과의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에버튼이라는 까다로운 팀을 만나서 2대2로 비겼다. 이제 사실 레스터가
이길 수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메디슨의 그런 PK 찬스도 픽포드가 막았었고 하다 보니까 레스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심지어 홈 경기였었는데 홈 경기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거고 뭐 에버튼의 입장에서 잠깐 살펴보자면 이제 셰이머스 콜먼이 큰 부상을 당하면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복귀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복귀를 해서 경기를 가졌는데 다시 좀 큰 부상을 입게 되면서 그 에버튼은 남은 경기에서 조금 리더를 잃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큰 악재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부 9경기 한번 살펴봤고 다음 이제 2부 35라운드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35라운드 프리뷰 그리고 수년 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이 세 경기가 28라운드 경기가 수년된 거였어요. 리버풀 풀럼 안필드에서 이제 리버풀이 홈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시티, 웨스트햄이 맨시티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 브라이튼 맨유 약간 데자뷰인가요? 이맘때쯤에 브라이튼이 맨유를 지난 시즌에 한번 4대0인가 대승을 거두지 않나? 지난 시즌이었나? 요번 시즌 요번 시즌 초였나? 하여튼 브라이튼이 맨유를 상대로 또 한번 맞붙게 됩니다. 셋 다 28라운드고 5월 4일 새벽 4시에 2경기, 5월 5일 새벽 4시에 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35라운드입니다. 자, 본머스 첼시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이제 본머스 홈이죠.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고 첼시가 최근에 많이 안 좋죠. 이제 정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타팀 감독에게서도 조금 내심 속으로 기분이 좋았다. 내 말이 그 클럽이죠.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냈다. 그게 바로 첼시다. 라고 말을 했었고 첼시 내부적으로도 선수들 간의 그 좀 불협화음 그 다음에 장기 계약을 한 선수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등 많은 좀 지금 구단 내에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첼시는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경기에서 좀 반전의 그런 모먼트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다음 맨시티 리즈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을 상대로 지금 역전을 했죠. 리즈를 만나서 아마 이 경기에서 별 이변이 없는 한 뭐 홀란드도 득점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위 자리를 좀 지킬 것 같습니다만 리즈도 어쨌든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계속 물고 뜯고 늘어질 것 같긴 해요. 얼만큼 물어뜯고 늘어질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11시에 경기입니다. 또 토트넘 크리스탈 팰리스. 토트넘은 항상 말하죠. 초반 실점을 안 하면 저는 토트넘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보여줬던 행보를 봤을 때는 토트넘이 계속 상대 팀한테 핸디를 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핸디를 좀 막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진짜 토트넘 마헨으로 시작하죠. 자체적으로 마헨을 주고 있어 왜? 뭐 여튼 그렇습니다. 뭐 울버햄튼 아스톤빌라입니다. 아스톤빌라가 일단 10경기 무패가 깨졌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그쪽입니다. 기록이 깨졌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면 될 만한 기회다. 최근에 이제 수원 삼성이랑 대구가 붙었었죠. 그때 10경기 이제 무승을 달리고 있었던 수원 삼성이었었는데, 그때 사실 대구가 또 폭탄을 맞을 것 같았었어요. 폭탄 돌리기 하다가 이제 폭탄 맞는 팀이 대구가 될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대구는 승리를 가져왔고 했습니다만, 아스톤빌라도 어쨌든 기록이 멈췄으니까 다시 팀을 재정비해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좀 또 좋은 결과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스톤빌라도 물론 지금 7위로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미리 감독도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면서 다시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리버풀 브렌트포드입니다. 5월 7일 일요일 1시 반이죠. 이번 라운드가 사실 지금 매치업을 봤을 때는 조금 막 그렇게 상징적인 뭐 매치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약간 물고 약간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경기들이 좀 제법 있어요. 어쨌든 리버풀도 조타의 부활, 그 다음에 루이스 디아스가 복귀를 했는 거에 대해서 조금 호재죠. 호재이기도 하고, 리버풀은 브렌트포드를 만나서 또 한번 연승을 지금 달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뉴캐슬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 2위로 내려왔는데 상대는 난적 뉴캐슬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12시 반. 이 경기가 아마 이번 라운드에서 제일 큰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새벽 3시에 웨스트햄 맨유 런던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이 맨유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풀럼 레스터입니다. 이 경기에서 풀럼이 조금 이겨줘야 저는 에버튼이 반등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로 상대는 에버튼이 만나는 상대는 브라이튼입니다. 5월 9일 화요일 새벽 1시 반. 어려워요. 에버튼은 지금 어렵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37라운드 때쯤 돼서 이제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기를 하기는 이릅니다만, 올 시즌 에버튼 지난 시즌보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노팅엄 소튼입니다. 이번 경기가 꽤 지금 주중에 이제 주말에서 주중 넘어가는 월요일 새벽, 그 다음에 화요일 이럴 때 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해외 축구 팬들이 좀 보기는 힘든 시간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강등권이다 이제 순위 결정을 지을 시기가 오다 보니까 팬분들도 한 경기 한 경기 좀 안 놓치면서 좀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순위 한번 살펴보면 챔스권에 맨시티, 아스날, 뉴캐슬, 맨유가 있습니다. 아스날이 맨시티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승점 1점 차로 벌어졌고, 그 다음 강등권에 봤을 때는 이제 강등 후보들이 레스터, 리즈, 노팅엄, 에버튼, 소튼입니다. 다 이제 34경기씩 치렀고, 레스터 30, 리즈 30, 노팅엄 30, 에버튼 29, 소튼 24점입니다.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차도 이렇게 했고, 곧 지금 이제 100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회까지 이제 96, 97, 98, 99, 100 5회차 남았는데 많이 들어주시고, 또 유튜브는 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계 계속하니까 또 찾아와 주시면 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